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남북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통일 정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협력과 민간 교류 등 실제적인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서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평화 통일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닌 상대의 마음을 얻는 지속적 통합의 과정이다. 평화재단이 바라본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들어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을 면치 못했고 서로의 비방 수위는 도를 넘어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는 물론 한반도 통일 논의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주변국, 즉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정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대국으로 새롭게 부상한 중국과 전통적 강대국 미국의 신경전과 맞물려 통일의 분위기가 소극적으로 흘러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협력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하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주요 패권 국가로 급부상할 것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주변 국가 정세의 흐름을 따르기보다 자주적 평화 통일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민선임 연구원은 향후 10년 동안 북한은 불안정하지만 내구성 있는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서 북한 붕괴로는 성급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통일을 위해선 남북 경제 협력을 도모한 남북한 윈윈 전략이 요구되며 현실적, 사실적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통일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통일을 추구해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통일의 주체는 북한 수뇌부가 아닌 주민들이라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김영기 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적대 관계로 인식하고 중국을 후원자로 생각한다면 통일의 시기는 더욱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은 궁극적 북한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고 협상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통일을 이루기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또한 시급한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면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재개해야 하는데 이때 정부가 허가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단체의 신고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의사 조치도 다 묶여 있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정부가 이걸 허가하고 승인한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반도 평화 통일은 한국교회와 사회에게 맡겨진 역사적, 시대적 요청입니다. 통일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지속적 통합 과정으로 본다면 정치 외교적 통일 이전에 경제, 문화, 민간 차원의 실질적 통일을 진행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북한에 건축 중인 조용기 심장전문병원을 위한 자재가 조만간 육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될 전망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요청에 따라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건축을 위한 자재가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성사될 경우 지난 5.24 조치 이후 취해왔던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후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 관계자는 통일부 승인이 났지만 지원 일정 조율을 위한 북측의 답변이 없어 구체적 지원 일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007년 12월 평양 대동강구역 동문 2동에 착공한 조용기 심장전문병원은 시공사 문제와 육로 물자 지원 중단 등으로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사비 2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만 250제곱미터 면적에 280병상 규모로 지난 2010년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앞에서 탈핵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행동은 IAEA의 고리 1호기 안전점검은 관리자들의 운전 경험과 비상 디젤 발전기 점검 정도로 끝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재가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동행동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 연장이 결정돼 재가동된 고리 1호기는 국내 원전 사고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핵 발전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행동은 퍼포먼스 외에도 국민들이 스스로 절약을 서약하는 에너지 절약 인증샷 운동,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국회의원 결의문 채택 요구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은 오는 21일 부산 고리 원전을 방문해 발전소 운영 등 안전 전반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대표를 초청해 하나의 연합기구를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은 참석하지 않았고 양 기구는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전국 수련회를 겸해 개최한 열린 대화마당은 지난 6월 4일 한목협이 성명을 통해 제안한 하나의 교회연합기구 재결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교계에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열린 대화마당에서 기구 대표들은 한목협 제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한기총 홍재철 목사는 한교연이 참여하는 데 반발해 불참했고 교회 옆 김용주 총무와 한교연 김효샘 목사는 연합운동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기구를 하나로 만드는 데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김용주 총무는 한국교회의 역사는 연합운동의 역사였고 앞으로의 연합운동 역시 지난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한다며 교회협이 가진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구를 통합하는 것보다 선교적 과제에 교회들이 어떻게 연대할지를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김효샘 목사도 기구가 하나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사역이나 정치적 사안 등에 하나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하면은 한국교회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생물학적으로 교단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역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나 함께 자리한 한목협 전병금 대표회장은 이미 2007년 교회협과 한기총 통합이 교단들의 결의를 거쳐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무산된 바 있다며 당시 마련됐던 로드맵을 바탕으로 연방제적 기구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체적 성격의 기구를 통해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교회가 연방, 그러니까 카운슬입니다. 이것은 무슨 하나의 우리가 거기서 결정하면 전 교단이 따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맞으면 따르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연합해서 선한 일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는. 한편 열린 대화마당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한목협은 기도운동과 서명운동을 전개해 연합기구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매월 한 차례 15개 회원교단 목회자협의회가 돌아가며 기도회를 열고 주요 교단장 초청 설명회를 통해 교단장 협의체도 구성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한목협은 한국교회 위상 분석과 교회 운영, 기독교 이미지 개선 전략을 위해 한국 개신교인 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2005년 이후 7년 만으로 각계 7,000에서 8,000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다양한 조사 방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열린 대화마당은 한목협의 연합기구 통합 제안에 대한 연합기관 대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국교회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연합기관의 통합이냐 사역 중심의 연대냐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4년이 넘게 파행 사태를 이어온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행정복원을 위해 다음 주 26일 제29회 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오는 10월 감독회장과 감독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선관위는 법률 검토를 마친 시행세칙을 26일 총회를 거쳐 28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0년 12월까지의 총회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총대와 선관위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교단선거법 제13조 6항에 나오는 사회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라는 항목은 형법 제41조에 정해진 형벌을 의미하며 과태료나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제한 요건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또 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정한 계속 심호 기간 중에 처벌받은 형을 모두 기재한 것을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감독회장과 감독이 선출될 제30회 총회는 오는 10월 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 베레아 교회연합이 BWA 세계 침례교 연맹에 가입 청원한 데 대해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BWA의 가입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기침총회 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베레아 측이 77차 정기총회에서 교단을 탈퇴한 점, 총회와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점 등을 담은 항의 서한을 BWA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7월 칠레에서 열리는 BWA 상임위원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BWA 전 부총재 한명국 목사를 대책위원으로 파송키로 했습니다. 한편 기침총회 임원회는 배재인 총회장과 조원희 총무에게 IT를 방문하고 구호 헌금 중 미집행된 금액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국민일보가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 6명에 대해 18일 대기 발령을 내리면서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에 따른 보복 인사라며 연가 투쟁과 철야 농성을 결의했습니다. 국민일보 노사는 지난주 합의안에 서명하며 173일간의 파업을 종료했지만 이번 대기 발령으로 정상화된 지 5일 만에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측의 이번 조치가 단체 협약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비상총회를 열고 19일부터 연가 투쟁과 철야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기 발령은 편집국 황일송, 황세원 기자, 종교국 함태경, 전병선 기자 등에게 통보됐으며 노조는 기존 업무와 성격이 다른 부서로 발령난 직원들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측은 당사자들을 받겠다는 부서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기 발령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는 23일 중국 기독교 대표단이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환영 만찬을 갖고 한중교회의 선교 사역을 공유할 예정이며 다음 주 월요일 좌담회를 열어 수교 20주년을 성찰, 조망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최근 성결교단 목사를 사칭하며 주일 예배가 비성경적이라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한모 씨에 대해 교단과 무관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성은 한모 씨가 장로교, 성결교 신학을 공부한 성결교 목회자라고 했지만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다음 달 5일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에서 차세대 전도를 통한 한국교회 재건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황윤수 목사, 최윤식 소장, 김선일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며 전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제13회 청년학생 선교대회 선교한국 2012 대회가 오는 주일 2차 등록을 마감합니다. 이번 대회는 CCC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주관하며 콜롬비아 국제대학 조지 머레이 총장,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등이 주재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영동 지방의 비 소식을 제외하고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30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 낀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과 부산 18도, 대구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주말까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오후 2, 3시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